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티모시의 굿뉴스 2021년 1월 둘째 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정치권의 커다란 뉴스들이 하도 많아서 흥미로운 경제 뉴스가 많이 없었고 일부에서 이제 심각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좀 우울해져서 2부에서는 조금 가볍고 흥미로운 뉴스로 꾸며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들은 대부분 그 회사의 주식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회사 이름을 가능하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식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무도 사실 눈여겨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영상을 시작할 때에 디스클로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넣은 그 디스클로저에 나오는 것처럼 라이센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카피라이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한 회사의 주가를 저 따위가 감히 예측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의 그 주식 투자를 제가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 정확한 회사 이름은 가능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어떻게들 다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여튼 제가 전하는 뉴스는 투자의 가이드가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그대로 알기 쉽게 풀어낸 것일 뿐이지 이 뉴스를 보고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제가 절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렇게 막 깔고 들어간다 그러죠.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이유는 1월 둘째 주 제가 제 마음대로 선정한 세 번째 키워드가 애플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애플카 이거 회사 이름이 아니라 애플카 자동차 이름입니다. 아시죠? 제가 특정한 회사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애플카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제 다들 인정하는 사과 팬보이입니다. 이 사진 몸매가 저랑 비슷하네요. 한국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른바 앱등이 잡스바 등으로 불리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그 S땡땡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부터 저의 사과 사랑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사과전화 아시죠? 사과전화가 출시되자마자 지금까지 꾸준히 사과전화만 사용 중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뉴스를 제작하는 컴퓨터, 편집하는 이 컴퓨터 역시 그 사과 프로. 그런 다음 제가 이제 제 그 직업인 은퇴 상담이나 자산 관리 관련돼서 이제 손님들을 만날 때 저도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는 랩탑 역시 사과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나돌던 루머에 이거 뉴스가 아닌 루머였었습니다. 이 루머들에 사과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 비밀 프로젝트 이름을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지어서 그 독일의 3륜차나 왜 그 막 그런 회사 있잖아요. 독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큰 거 회사 2개. 왜 이렇게 그 다리 3개 달린 불가사리 같이 생긴 그런 엠블럼 있는 회사랑 그거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을 이 사과 회사로 영입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 미국의 전기 자동차 중에 요즘 많이 보이는 그 택땡땡. 앞에 말한 그 회사들도 그냥 땡땡이라 그러면 되는구나. 어쨌든 그 택땡땡 회사에서 모델 3, 모델 3의 개발 책임자를 영입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앱등이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완전 불타올랐었어요.
이제 나도 3륜차가 아닌 사과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올랐었는데, 이 루머로만 돌던 타이탄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소개하기 전에 잠깐 언급해보면 2014년부터 1000여 명의 직원을 1000명이나 고용을 했으면 뭐 그냥 궁금해서 뭐 연구만 해볼까? 뭐 그런 수준은 아닌 거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000명을 데리고 시작한 타이탄 프로젝트가 2016년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정리했었어요. 정리하고 뭐 실제적인 차를,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차를 만든다는 계획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솔루션에만 집중을 한다는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태땡땡의 모델 3 개발 책임자였던 덕필드,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게 살짝 살찌고 그 젊은 캐서방, 한국 그 부인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캐서방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캐서방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뭐 헤어스타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캐서방 이 덕필드를 영입을 하면서 사과회사가 이게 진짜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그 우리 잡스형, 스티브 잡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후임으로 뭐 애플의 CEO를 맡고 있는 팀 쿡이 이 덕필드 영입 전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회사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강조를 한 이후에 이 간단한 루머들을 제외한 뉴스가 보도된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덕필드를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한국 경제 뉴스를 보다가 사과회사와 현땡자동차가 사과 전기차 생산에 대한 제휴를 맺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이제 뉴스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CNN과 블룸버그의 보도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과회사에서 현땡자동차의 애플카 생산에 포텐셜 파트너, 즉 잠재적인 파트너로서의 접촉이 있었으나 아직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한국의 보도와는 다르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조금 성급한 뉴스에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성급한 뉴스에 한국에서 거래되는 주가와 OTC,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제가 디리스팅 이란 단어, 그런 키워드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over the counter 장외 시장이죠. 그 OTC, 이 한국의 현땡차와 OTC의 현땡모터 컴퍼니의 가격이 각각 19.42%, 24.42%, 완전 그 로켓 하이라고 하는데 수직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에 있어서도 기존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던 그런 그 에버리지 볼륨이죠. 평소에 거래되는 그 거래량, 한국 시장의 현땡차가 798%, 한 8배가량 되죠. 그런 다음 OTC 경우에는 에버리지 볼륨의 무려 30배에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는데요. 이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기우이길 바라지만요. 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협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포텐셜 파트너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는 경우 주가가 다시 풀썩 주저앉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애플카가 실제로 출시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꼭 달가운 뉴스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점은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태땡땡, 이 회사의 주가가 작년에만
작년에만 무려 7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쉴 새 없이 오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사 태땡땡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굿땡 회사의 웨이모. 잠깐. 이 회사는 실제 이름을 언급을 했었구나. 아니, 제가 지난번에 뉴스 내용에서 이제 엔타이트러스트, 그 반독점 규제법이죠. 네, 그 키워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 회사를 언급을 제가 실명을 해버렸네요. 모르겠다. 네, 그냥 앞으로는 회사 이름 다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는 회사 이름이 이 땡땡땡땡땡땡 막 이러면서 안 들리는 걸로, 네, 그렇게 들어주실 것으로 믿어요. 네, 이 투자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구글의 웨이모. 시원하다. 네, 구글의 웨이모. 네, 자율주행 솔루션이죠. 네, 이 굿땡의 웨이모와 더불어서 이 태땡땡의 가장 큰 경쟁자로 올라서며 태땡땡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사과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 전기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사실 배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 아닙니까? 네, 이 전기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 관련 주식들 역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한 주제로 많이들 들어보신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게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태땡땡 회사의 자동차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운전자의 운전 데이터를 태땡땡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을 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한 다음에 계속 빅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굿땡과 사과회사는 태땡땡이 자체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이전부터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시장,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차에 하나씩 달고 다니셨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시장, 기존에 있던 이 시장을 굿땡지도, 사과지도 등의 그 휴대폰 베이스의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미 오랜 시간 엄청난 양의 운전 데이터를 축적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은 태땡땡 자동차들과 견주어 볼 때 이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완성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사과 제품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뉴스에서 제가 읽어본 내용입니다. 2020년 CES, 많이 들어보셨죠? Consumer Electric Show.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2020년 CES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의 줄임말인 갑툭튀를 외치면서 갑자기, 그것도 비밀리에 준비를 해서, 다들 잘 몰랐어요. 비밀리에 준비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선보인 일본의 유명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소땡 회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소땡 회사의 전기자동차 역시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그 소땡 회사처럼 갑자기는 아니지만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처럼 사과 회사는 2024년 3년 뒤죠.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과연 2024년 사과회사가 정말 이 파트너 제휴를 통해서 실제적인 피지컬한 그런 물리적인 자동차를 출시할지, 아니면 독일의 그 멀땡땡땡 벤땡이나 아우땡 그런 아니면 혹은 현땡 같은 회사, 이런 회사와 이런 그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과 회사의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을 납품을 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전통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물론 이 그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내연기관의 시장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사랑하실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있죠. 네,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들까지 아주 완성도 있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뭐 사과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자동차 시장까지 확대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사과 회사의 행보에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과 그 택땡땡 같은 전기차 회사,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인 것 같아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귀를 땡땡땡땡 거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바더를 했지만 이 애정을 담아서 뭐 흥미로운 기사고 앞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사니까 2021년 1월의 둘째 주 세 번째 키워드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경제 뉴스보다는 정치에 관한 뉴스가 주를 이룬 한 주였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주 아쉽지만 이 말 많은 녀석이 드디어 그만하네 하시면서 기뻐하실 분들도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아쉽게도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시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